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기 총선에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김어준이가 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 꽃에서 차기 총선 마포을에 대한 가상 대결을 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과 정청래를 집어넣어서 양자 대결을 했습니다. 자, 이 이 김어준 방송에서 하는,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없다 이렇게 봐지만,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특정 선거구에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야당의 후보와 맞대결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포을은 전통적으로 이 야권 지역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험지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정청래가 35.3이고 한동훈 장관이 27%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청래가 있는 이곳,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는 지금 여기서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로서는 이곳에 자기 아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을 대비시켜갖고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은 먼저 선수를 쳐서,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에게 여론조사를 시켜갖고 지는 곳을 골라가지고 또 이 여론조사도 지도로 만드는 건 아니었을까? 뭐 김어준이 하는 것은 항상 큰 오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차.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한 1, 20%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어준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지금 야당 국회의원과 맞대결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여론조사 꽃이 7월 12일부터 이틀간 마포구 을 선거구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사기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 을 선거구에서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여기에 물어보니까 정청래는 35.3,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2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가 8.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라는 응답은 29.5%였습니다. 여기도 여론조사 하는 때 문항을 보면, 자, 차기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을 선거구에 출마한다면, 여기다가 정청래 지역구로 딱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마포을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니까 정청래는 40대 남성의 60.9%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40대는 전통적으로 이 야권 성향, 말하자면은 지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많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에서는 9.4% 지지율을 보여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60대 남성이 71%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은 1.7%의 지지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김어준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라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김어준. 자, 무당층은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가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당이라고, 나는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가 6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무당층 중에는 두 번째가 한동훈 장관이 14.3%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12%였습니다. 자, 중도층, 나는 중도다 하는 사람은 정청래가 37%였고 한동훈 장관은 21.6%로 응답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정청래가 이 17대 이후에, 17대 총선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게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19대 21대에서 마포을에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면, 자, 정청래는 여기 마포에서 3번 국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동훈 장관, 지금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현직 장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어준 여론조사라는 걸 감안했을 때도 정청래가 35고 한동훈이 27이다 하는 것은, 자, 거꾸로 보면은 여기는 한동훈이 35 이상 나오고 정청래는 그 반대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청래는 여론조사를 할 때도 뭐 자기 편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두고, 또는 자기 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많이 받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구체적으로 지금 마포의 정청래를 위협할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한동훈 장관의 바람이 불기는 부는 모양입니다. 자,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적극층 투표층입니다.
그 사람들은 39.8%는 정청래를 꼽았고, 그리고 31.7%는 한동훈 장관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해서, 자, 정청래가 오차 범위 앞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김어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마포을은 보수 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입니다. 정청래가 3선을 지냈습니다. 자, 정청래는 2004년도에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에 19대 21대에서 마포을에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최근에 익명의 한 여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마포을 공천서를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공격수인 이 정청래를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 공천 카드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청래는 지난 4일날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마포을 자객 공천을 언급하길래 내가 와라 안철수 딱 그랬더니 안 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가 있어서 안 올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오라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는 속으로 만약에 온다면 하고 후들후들 떨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김어준 방송 여론조사, 이게 김어준이 사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이 정청래 지는 걸로 나왔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데 했으면 아마 정청래가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야당 성향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정청래와 한동훈을 비교해보면 한동훈에 대한 합리성, 그 한동훈에 대한 이 지지도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팩트, 사실, 합리, 뭐 법치 이런 거 어느 걸 보더라도 정청래의 의거지와 억지 주장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마포을 공천설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 물밑 암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청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 지역구에 너는 오지 마라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힘을 믿고 또는 백을 믿고 낙하산 공천으로 내 지역구, 여기서 말하는 내 지역구라고 하는 이 여당 안에 어떤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자기 지역구를 갈까봐 겁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 지역구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청래 지역구로 가라 이런 물밑 암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포을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한동훈이 오면 내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마포을로 가라 하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마포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말을 보니까 속에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청래하고 한동훈이 35대 27 같으면은 이 김어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딴 데 같으면 벌써 역진이 돼가지고 상당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그 여론조사 기관에 집어 넣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돌리지 않을까. 이 지역이 마포을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년 총선 국가의 명운을 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말도 안 되는 괴담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 만약에 다수 의석을 또다시 내어준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국민들은 이걸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무리 선동 가짜뉴스가 준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의 저런 가짜뉴스를 심판하지 않을까 괴담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선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